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1도, 대전 32도, 광주 30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제주도는 최대 300mm,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고 독도 방어 훈련까지 시작하자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8일이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날인데 경제계는 추가 수출 규제가 이루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5G 통신까지 ICT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편의 서비스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부터는 5분 늘어난 뉴스로 더 자세하고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내륙에서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며 더운 날씨를 보이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1도, 대전 32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과 달리 제주도에는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으며 제주도에는 최대 300mm,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늘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예상보다 빨리 녹고 있는데요. 더워진 공기만큼이나 바닷속 깊은 곳에 흐르는 따뜻한 물이 빙하를 녹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 비행기가 각종 장비를 싣고 그린란드 빙하 상공을 날아오릅니다. 해가 갈수록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그린란드 빙하는 20년 전보다 6배나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4년째 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나사는 이번에도 빙하 주변 바다의 수온과 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탐침 250개를 투하했습니다. So each one of these giant blue boxes is filled with probes which we're dropping into the ocean and using to measure just how much the oceans are warming and how that affects the sea. 최근까지 연구한 결과는 지구온난화로 더워진 공기뿐 아니라 해류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는 따뜻한 물도 빙하를 빠르게 녹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뜻한 물은 그린란드 빙하 200m 아래쪽에서부터 발견되는데 깊을수록 수온이 더 높아집니다. The air is warming up and that's melting the ice. But in fact, the oceans are doing a lot of the work too, and that means there's a lot bigger potential for Greenland to melt quickly than we anticipated before. 최근 그린란드 빙하 바닥에선 50개가 넘는 거대한 호수가 발견됐습니다. 이달 들어선 하루에 10억 톤의 얼음, 수영장 400만 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이 북극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50에서 100년 안에 해수면이 크게 높아져 해안가 도시들과 근처에 사는 수십억 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제11호 태풍 바이루가 25일 오전 중국 남부 광둥 연안에 상륙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태풍 바이루의 영향으로 광둥과 푸젠, 광시 장족자치구, 장시 등 지역에 최고 28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외신들은 또 주말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 홍콩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주하이와 광저우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임시 중단했으며 샤먼과 찬초우에서 출발하는 130편의 항공편 운항도 취소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바이루의 강도가 일반 태풍 정도의 수준이지만 진로에 따라 세기가 강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태풍 8호가 우리나라를 거쳐갔을 때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예측한 태풍 경로가 서로 달랐습니다.
결국 우리의 예상 경로가 가장 가까웠는데요. 우리가 개발한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호의 정확한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거쳐간 8호 태풍 프란시스코. 우리 기술로 만든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호가 기상 서비스를 시작한 뒤 처음 제공한 영상입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에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예측한 이동 경로가 모두가 달랐지만 가장 근접한 경로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천리안 2A호가 태풍의 눈과 이동 경로를 2분마다 컬러 영상으로 보내와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지궤도 복합위성 2A를 발사하면서 15분 간격이 2분 간격으로 줄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악기상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영상을 받아 판독했던 것에 탈피해 우리 기술로 한반도의 기상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천리안 2A호의 쌍둥이 위성인 천리안 2B호는 올해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B호는 정지궤도에서 한반도 주변 해양과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세계 최초의 위성입니다. 적조, 녹조 등을 감시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의 분포, 확산, 이동 경로 등을 감시하는 그런 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상관측 카메라가 탑재된 천리안 위성 2B호. 산불과 황사, 오존, 이산화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측 서비스 제공은 물론 동아시아 일대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전천후 정지궤도 위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뇌염,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의 공통점은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모기는 해마다 세계적으로 7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이 해충을 정밀 추적하는 레이저가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황보선 기자입니다. 사무실 천장에 뭔가 출현했습니다. 모기입니다. 빨간 빛이 재빨리 따라갑니다. 모기를 따라잡는 레이저입니다. 특수 센서와 렌즈,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장착된 기기가 한치 오차도 없는 추적을 돕습니다. So the first generation is basically the radar, the locator. Next generations will also kill the mosquitoes autonomously. 만약 자녀의 방 안에서 모기가 감지되면 스마트폰 창에 경고 문구가 뜹니다. 부모가 달려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레이저는 다른 곤충이나 애완견, 사람의 동작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And this way we can distinguish that mosquito for other things that happen in your room. For example, a dust particle that is moving, or a person that is moving, or a curtain that is moving. 모기 추적 레이저는 내년 출시를 앞두고 벌써 선주문이 수백 건 들어왔을 정도로 호응이 큽니다. WHO가 지구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모기를 퇴치하는 데 작은 이정표가 생긴 셈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전격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하자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는 추가 수출 규제가 이루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など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 또 우리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까지 시작되면서 국내 경제계는 일본의 이런 강한 유감 표명이 추가적인 한국 수출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는 28일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날이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시행을 기점으로 대상 품목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고 말한 대목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인들의 불매운동과 여행 거부로 일본 내에서 타격을 입는 분야도 늘어나고 있어서 내부 여론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기업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료 결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일본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가 경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걱정은 당분간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우리나라 핵심 소재와 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액이 일본에 비해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소재 부품 기업 1,117개 회사의 R&D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일본 기업이 1.6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기업만 따로 놓고 분석을 하면 일본 기업들이 R&D 지출액이 한국 기업의 40.9배나 됐습니다. 또 1차 금속은 5.3배, 섬유도 5.1배나 일본 기업들이 많은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5G 통신까지 ICT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전에 없던 신기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모여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편의 서비스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어린 학생처럼 정성을 다해 색깔 매직으로 큰 원을 그립니다. 그 위에 작은 로봇을 올려놓자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한 통신사가 개발한 IT 기반 치매 예방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참 좋을 것 같으네요. 자꾸 뭘 생각하니까 아주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흥부가 박을 타는 그림에 색칠을 한 뒤 스마트폰을 대면 증강현실 기술이 입체 영상을 불러냅니다. IT를 활용해 학습하고 집중력을 높여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 치매에 도움이 됩니다. AR, VR, IoT 이런 기술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집중력 향상, 그걸 통해서 인지력이 개선되고요. 그래서 뇌가 좀 활력화가 되고 그래서 아마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시각장애인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점자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점자 학습기가 통신사의 인공지능 스피커와 통신망으로 연결돼 1:1 점자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점자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기술을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올려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시각장애인은 27만여 명, 점자 문맹률은 90%가 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대학원생들이 팀을 짜서 석 달 동안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메이커톤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다기능 스마트 거울처럼 기존 제품보다 성능도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독특한 다양한 발명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끄러운 강당에서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3개월간 열심히 했습니다. 칠면조 화이팅! 기존 음성인식 프로그램과 달리 소음 속에서도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잡음을 없애는 기능에다 문맥상 맞지 않는 말을 교정하는 기능까지 추가한 덕분입니다.
공장 같은 데서는 작업자분이 일을 하시다가 공장에 손이 기계에 끼었을 때 도움을 요청해도 너무 공장 안이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 저희 아이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음성인식과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거울입니다. 말로 명령하면 체성분 분석 결과뿐 아니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몸의 모습, 이른바 눈바디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사진의 변화를 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항상 같은 위치에서 몸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음으로써 전국 대학의 ICT 연구센터 대학원생 100여 명이 지난 석 달 동안 개발한 발명품을 두고 자웅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일부는 산업 현장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직전 단계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50년의 장래를 책임지는 그런 인재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대기업은 우수 학생의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미래 ICT 인재 양성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요즘 웬만한 도시에서는 개구리조차 쉽게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곳에 가시면 무려 200여 마리의 양서 파충류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멜레온과 이구아나, 육지거북 등 세계적인 희귀종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특별전 현장을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검은 등껍질에 노란 줄무늬가 선명한 방사거북이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거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거북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도마뱀이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거북이 등껍질에 있는 무늬도 신기했어요. 거북이 모양들이 다 특이하고 뒤꿈치도 신기했어요. 카멜레온을 한번 봤는데 색깔도 바뀌고 신기해서 좋았어요.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방사거북과 국내에 단 한 마리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구아나까지 해외에서 서식하는 양서 파충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양서 파충류 60종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별전에서 선보이는 동물은 모두 200여 마리. 이 가운데 30여 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종 보존 목적으로 특수하게 사육되는 동물들입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종들은 없고요. 이번에 데려온 애들은 동물원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종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특히 동물들의 서식 환경과 흡사하게 조성된 전시장은 현실감을 더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 전문 사육사의 해설을 들으며 동물들의 생태를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표본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실제 내가 스스로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희귀 양서 파충류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관객이 기구를 흔들어 직접 만든 전기로 무대 조명을 밝히는 이색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에너지날을 맞아 자가발전 언플러그드 콘서트를 열고 재즈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사소한 인체의 움직임을 에너지로 축전하는 배턴 모양의 자가발전 기기가 사용돼 관객이 직접 생산한 에너지로 조명을 비추는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자가발전 언플러그드 콘서트는 인천시의 에너지 캠페인 가운데 하나로 인천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유료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18살에서 24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심동력 부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18년 한 해 디지털 콘텐츠 유료 서비스 이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조사 결과 유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쓴 연령층은 18살에서 24살로 34.5%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25살에서 34살이 3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음악 서비스 이용 비율이 18.4%로 가장 높았고 게임과 신문 잡지, 동영상과 영화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3가지 물질, 즉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제를 찾고 있지만 1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